아버지, 그때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 중을 갈랐습니다. 택시 안은 정적에 잠겼고 창밖에 신호등 불빛만이 묘하게 흔들렸죠. 박동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사석에 앉은 남자의 눈빛은 단단히 젖어 있었고 그 안엔 원망과 그리움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박동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기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30해가 지났습니다. 전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만 그날 버려진 기억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울고 있었습니다. 박동민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손이 떨려 문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얼굴,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제 손으로 부른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듯했죠. 목구멍 깊은 곳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죠. 짧지만 무겁게 떨어진 말. 그 말에 박동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차창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30년 전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원룸, 울고 있던 여자, 그리고 어린 아기. 그는 그때 도망쳤습니다. 책임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젊음이 핑계였고 성공이 도피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전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차 안의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메웠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박동민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들아.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자 기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꾹 눌러왔던 두 사람의 삶이 이 짧은 순간 하나의 공간에서 맞닿았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박동민은 택시 문을 열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기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선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의 자신이 그곳에 서 있는 듯했죠. 그날 밤 박동민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인, 그리고 품에 안긴 갓난아이. 그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정말 운명이란 게 있나 보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이제야 조금 열린 듯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박동민은 새벽녘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꺼지고 하늘은 서서히 푸른 빛을 띠었죠. 손에는 찢어진 듯한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자신이었고 그 옆엔 해맑게 웃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작고 여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박동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사진의 모서리를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동안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 깊이 떠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젖히고 새벽빛이 비치는 교정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는 학생들이 보였죠. 저 나이 땐 나도 저랬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고 사랑보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래에셋 장학재단 이사장실이라 뜬 번호였죠. 평소라면 바로 받았을 전화였지만 오늘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어젯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저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엔 강의안이 널려 있었고 그중 한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르침의 본질은 사랑이다. 자신이 수십 년간 학생들에게 해온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오늘따라 참 낯설었습니다. 정작 나는 사랑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었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확인해야겠어. 한 번은 그 아이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쳐버린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9시 카카오 택시 앱을 열자 전날의 호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기억 속 아들의 이름은 몰랐지만 앱에는 기사 이진수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진수. 그는 입안에서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메모장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써보는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번호 옆에 뜬 연락하기 버튼을 눌렀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찾아가야겠구나. 그의 눈빛이 조금씩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직접 택시회사로 향했습니다. 관리실의 젊은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진수라는 기사님, 혹시 오늘 근무 중입니까?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전 10시쯤에 첫 배차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강남 쪽에 있을 겁니다. 박동민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죠. 강남의 번화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수야, 오늘은 아버지가 간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사람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점심 무렵의 거리는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차들은 길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바삐 걸어가고 있었죠. 박동민은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진지했고 손에는 여전히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가까운 택시 대기소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진수 기사님 아시나요? 기사 몇 명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진수 씨요? 오늘도 일찍 나왔을 겁니다. 잠깐 전에 여기 들렀다 갔어요. 박동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 태운다고 하던데요. 아마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택시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박동민은 한 대 한 대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익숙한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해야지.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책임이야.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갈 무렵 그는 카페 앞 인도에 세워진 검은색 택시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고개를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진수야,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어떻게? 어제는 아무 말도 못해서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단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도심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니? 박동민의 첫 질문은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몇 해 전 병원도 못 가보고 떠나셨어요. 그 말에 박동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정말.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교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늘 그러셨죠. 아버지는 너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야. 그분도 그때는 너무 어렸던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2살짜리 딸이에요.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이상하게 교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한 번은 찾아뵈어야겠다고. 그게 오늘이 된 겁니다. 박동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길게 내쉬어졌습니다. 그래, 너무 늦었지만 와줘서 고맙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박동민은 그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온 이유를 오늘에서야 알겠구나.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고요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잠시나마 멈춘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봄비가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박동민은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산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봉투에 담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나의 지난 세월에 대한 사과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 앞, 그곳에서 다시 진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서로의 얼굴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나오셨네요. 진수가 웃으며 말하자 박동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야 어떻든 해야 할 일은 해야지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유리창 너머로 젖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묵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약간의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야, 박동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건 많지 않다. 이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꺼내 진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단지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네. 진수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전 이런 걸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이름 한번 불러주길 바랐습니다. 그 말에 박동민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그 짧은 호명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진수의 눈가가 젖어들었고 박동민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랜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예요. 박동민은 조심스레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민 씨, 우리 진수를 한 번이라도 찾아봐 주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겠지만 진수는 그 박수를 모를 겁니다. 아이가 당신을 닮아 웃을 때마다
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진수를 안아줄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 마음도 편해질 겁니다. 편지를 다 읽은 박동민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커피잔을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기다리셨던 날이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동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싶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쓴 채 분주히 오가고 카페 유리창 위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젠 돌아가셔야죠. 강의 있으시잖아요. 그래, 오늘은 학생들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박동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딸 한번 보실래요? 박동민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딸이 있다고 했지 이름은 뭐라 했니? 이서연입니다. 내일 같이 뵈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박동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꾸나. 이번엔 절대 늦지 않게 갈게. 다음 날 화창한 봄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날 내린 비 덕분인지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엔 꽃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동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다소 촌스럽지만 단정한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강단 위에 서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학문도 아닌 가족을 만나는 날이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자 진수가 먼저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지. 진수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동민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고 맑은 눈을 가진 그 아이가 자신을 올려다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안녕, 서연아.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아빠 닮아서 눈이 참 맑구나. 진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애가 아버지 사진 보여드리니까 자꾸 닮았대요. 그래, 피라는 게 참 신기하지. 박동민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서연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종알종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선생님 될 거예요. 그래, 무슨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그림 가르치는 선생님요. 좋지. 그림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요. 박동민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눈빛 속엔 내가 놓친 세월이 다 들어있구나. 그의 마음은 미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아렸습니다. 잠시 후 진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박동민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던 놀라면서도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편히 사셔야 한다고요. 그 말에 박동민은 한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네. 그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서연이랑 아내랑 저녁에 집에 오시죠. 간단히 식사라도 하시죠. 박동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가족이란 걸 느껴보겠구나. 해가 저물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은 그림을 보여주며 신이 났고 진수의 아내는 따뜻한 미소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박동민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었지. 그의 마음속에 오래 닫혀있던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식사 후 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강의는 어떠세요? 이젠 은퇴 생각도 해야지. 이제는 가르치기보다 배우고 싶구나. 그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배우신다면 뭐부터 배우고 싶으세요? 박동민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란 걸 다시 배우고 싶네. 순간 식탁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비로소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박동민은 그 웃음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마지막 강의가 끝났구나. 며칠 후 봄 햇살이 한결 부드럽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박동민은 대학 강의실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삶과 용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학생들은 조용히 필기를 하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용서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박동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교정의 벚꽃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진수야, 서연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됐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은 뒤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게 가르침을 주실 차례입니다. 강단을 내려오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나서자 진수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엔 서연이 두 손으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박동민은 웃으며 손을 벌렸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이렇게 예쁜 꽃은 어디서 났니? 제가 만들었어요. 유치원에서요. 작은 손에 쥐어진 꽃다발은 어설펐지만 그 어떤 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진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다들 감동받았다고 하네요. 그래, 이제야 마음이 좀 가벼워졌단다. 이젠 남은 날은 조금 천천히 살고 싶구나. 그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캠퍼스 안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꽃잎을 잡으려 손을 휘젓자 박동민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는 이제야 알겠구나. 사람의 성공이란 게 결국은 마음의 평화였다는 걸. 진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야 마음속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됐다. 그게 인생의 답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온기가 흘렀습니다. 해질 무렵 서연이 졸린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또 볼 수 있죠. 박동민은 손을 내밀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서연아. 할아버지는 이제 어디 안 가. 여기서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고 진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 이제야 서로의 마음에 닿은 두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세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봄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박동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구나.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그 표정엔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평온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